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법의 분류 체계와 항공법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자체는 우리나라 법의 분류 체계 및 특성과 항공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항공법규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법의 분류 및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드론정보공학과에 들어오시면서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내용을 법은 지켜야 된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하는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이제 일상생활이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해갖고 업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많이 이해를 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항공법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나라 법의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분류는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령이나 자치법규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법의 체계는 법은 가장 최상위인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주로 해서 상위법에서 하위로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을 하위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세세하게 명시를 해놓는 그런 순서로 법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의 상위 규범은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해서 나라나 국민이나 모두가 살아나가고 있고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법 적용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위법 우선입니다. 상위법이 있고 이제 하위법이 있습니다. 법을 보다 보면 이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법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또 받쳐줄 수 있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갖고 상위에서 쭉 내려와 갖고 상위법에서 법에서 세세하게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뭐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우선,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향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적용을,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적용을, 이런 적용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은 신법 우선으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입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분류 체계는 여기 세 가지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7월 17일 날 제헌절이죠.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고법입니다. 헌법이요.
하위 법률들에 대한 직간접적 구속력 및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가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구속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켜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헌법 제1조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헌법 제2조에 보면은 또 상징적인 의미로 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주권 자체는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아 갖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과 권력은 모두 국민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1조하고 헌법 제2조에서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권력은 한 군데 모아 있을 수가 없고 권력은 분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 평화통일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국가에 요새는 세계 여러 많은 다른 나라 국가들과 세계 평화를 같이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국가주의,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나라가 부강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지국가주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장경제주의, 시장경제주의, 자유스럽게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세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률은 실질적인 모든 법 규범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로 제정이 됩니다. 요새도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국회에서 어떤 법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대통령한테로 가갖고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실질적인 모든 법규범, 국회 의결로 제정이 되고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를 함으로써 차후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제 행정 입법에 의한 명령이 있고 또 법규명령,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명령, 그 다음에 국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제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이제 구속력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갖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공포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효력을 유지하도록 돼 있죠. 그다음에 법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요. 시행령에서도 답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은 행정조직부처, 총리령이나 인제 각 정부 각 부처가 있죠. 부처에서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순서로 해 갖고서 법률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시행령 다시 말씀드리면 인제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고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 또는 인제 그 부령으로 무슨 부, 뭐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뭐 무슨 부령으로 인제 공포가 되고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공포라는 이 단어는 법 규정 등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한 200여 개 이상 20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서울시나 부산시, 뭐 인천시, 뭐 대전, 대구, 뭐 그리고 뭐 군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죠. 뭐 여러 가지 인제 시군, 그다음에 시군구 요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는 인제 지자체가 주체가 되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제 그 법의 의결처럼 이 법을 조례를 지자체가 주체가 되지만은 만들어 갖고 무조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법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규범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주체가 돼 갖고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순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은 법이 있고 하위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조례에서 또는 규칙에서 밑에서 받아주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정해주는 그런 규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법에 대한 이제 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법에 대한 개요를 보기 전에 이제 항공법에 대한 기원과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도에 동력 추진 항공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동력 추진 항공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1903년도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키티오크 언덕에서 이 동력 추진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채 1분이 되지 못지않게 항공기를 띄워갖고 최초의 동력 추진 항공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항공기가 발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로 이 항공기가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등장했습니다. 1909년도에는 항공기에 의한 영불 해협,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도버 해협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의 해협을 횡단을 했습니다. 루이 블레리오라는 프랑스 사람이 항공기를 타고 약 한 36, 7분 정도를 거쳐 갖고서 영불 해협을 횡단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하늘에 대한 이제 법적 지위가 필요하고 항공의 국제적 성격, 규명 요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토는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또 하늘도 있죠.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 이게 국가의 구성 요소 그리고 국가가 관장하는 그 경계선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공에 대해서도 하늘의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해야 되고 항공의 국제적 성격,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서로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910년도에 항공법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9개국이 참여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었죠. 1910년도에 파리에서 19개국이 참여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항공법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면요. 1919년 10월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 파리협약이라고 합니다. 파리협약에 채택이 돼갖고 항공질서의 다자간 기틀 형성을 위한 국제항공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요,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공에 남의 나라 항공기가 막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똑같죠. 이거를 1919년 10월에 파리협약으로 채택이 돼갖고 그 나라의 고유한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영공에 대한 부분도 배타적 주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944년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시카고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파리협약 제1조의 영토 주권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을 했고요. 이때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 그러죠. 아이카오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법에 대한 기원, 발전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면은 공중의 비행 또는 이제 지상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국내 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공법, 항공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총체적으로 정립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시카고 협약, 1944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1947년도에 약 45, 46, 43년을 두고 정식 발효가 됐는데요. 시카고 협약 자체가 국제민간항공협약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으로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항공 서비스 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1944년도 체결되고 47년도에 정식 발효가 됐습니다. 이 시카고 협약에는 사부 22장 96조항 및 19개의 부속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회원국들이 준수할 것을 권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은 준수를 해야 되고요. 권고는 강제 사항이지는 아니면 권고하는 사항이지만은 그래도 회원국들이 표준에 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우리나라도 표준 및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 관련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시카고 협약 부속서를 살펴보면은 여러 개의 부속서가 있다 그랬는데 제1부속서에서부터 제9부속서까지 보면은 항공 종사자의 면허, 항공규칙, 국제 항공을 위한 기상 업무, 항공지도, 통신에 대한 측정 단위, 항공기 운항, 그 다음에 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 기호, 항공기의 가망성, 나중에 나옵니다. 항공기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증명이 되겠죠. 출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교통, 교통 업무, 수색 및 구조, 항공기 사고조사, 뭐 비행장, 항공정보, 환경보호, 항공보안, 위험물의 안전수송, 안전관리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시카고 협약 부속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라 그러죠. 아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시카고 협약에 의해 1947년 4월 설치된 기구입니다. 인터내셔널 시빌 에비에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아이카오라 그러죠. UN 전문기관 이기도 하고요.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 질서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목적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참 유교 전쟁 중이죠.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유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가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1952년 1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항공법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면은 드론은 항공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세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거기에 따른 무인기, 드론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법규 제정과 발전을 살펴보면요. 1961년 3월 7일 항공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항공법이 갈라져 갖고 분법 및 개정이 됐는데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및 운영상에서 여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항공법 분법이 추진이 돼갖고 15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갖고 17년 시행이 됐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됐냐 하면은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이제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사업 분야 그 다음에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안전에 관한 분야 다음에 이제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이 부분은 이제 공항시설법으로 집어넣어 갖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면서 시설 분야에 대한 부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이런 부분이 사업 안전 시설 분야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법의 분류 및 체계, 법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법 적용의 원칙, 여러 가지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에서 우리가 다뤄봤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법 개요, 항공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공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카고 협약과 아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카오에 1952년도 전쟁 중에 가입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공법규는 1961년도에 제정이 됐죠. 우리나라 항공법규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법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법규의 제정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2 주차 2 교시 학습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의 분류칙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항공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법규의 제정과 발전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걸로 1 교시 때 그 과제 드린 방식과 동일하게 자필로 쓰셔 갖고 내용을 찾아보고 쓰셔 갖고 분량이 많고 적으면 따지지 않겠습니다. 뭐 한 장도 좋고 뭐 반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필로 기재를 해 갖고 스캔을 해서 이 클래스에 과제물 등재방이 있습니다. 과제물 등재방에 과제물을 등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공법규 일반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